안녕하세요. KFC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우리 KFC가 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 붙여 KFC 2.0. 자, 하지만 이 대면 수업보다 좀 더 이 밀도 있고 수준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선생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면 수업,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수업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수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또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잘 살려서 좀 더 이 성장한, 향상된 이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래, 지금 현재가 미래라는 말도 있듯이 이 미래 사회는 이전의 사회와는 모두 이제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 수업이 낯설기도 하겠지만 잘 적응해야 되는 건 명약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과학자 따라잡기. 과학자 따라잡기 첫 번째 수업은 이 주제 인물은 이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이 유클리드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지금으로부터 이 2500년 전쯤 되는 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학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지금 말한 모든 학문들을 다 연구하고 종합하고 가르치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이 세술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대표적인 인물?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이야 이름을 철학자라고 하지만 지금은 철학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주변에서 관찰되는 모든 세상의 현상을 이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고요. 이 피타고라스는 이 종교단체 같은 학파를 이루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피타고라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클리드 하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클리드 하면 이 유클리드라는 분의 이 이름보다는 이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유클리드, 이분이 지은 책을 원론이라고 합니다. 원론. 영어로는 엘레멘트라고 하는데 원론이란 이야기는 가장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 가장 기본이 된다. 무엇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 자, 우리 KFC가 이 과학을 큰 중심 역할로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기대하는 건 이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런 철학자들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우리 주변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나중에 의사가 되든 이 예술가가 되든 시인이 되든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탄탄하게 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KFC가 이 목표로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클리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을 했겠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내리고 때로는 견디지 못한 홍수가 일어나고 더위가 일고 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겨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뭔가 이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원론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른 이야기들도 굉장히 이 책에 많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과학자 따라잡기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건 이 기하라는 겁니다. 기하.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수학을 나눌 때 이 기하, 수학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기하, 하나는 대수. 쉬운 말로 하면 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도형, 대수는 연산,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좀 간추려서 이해하면은 이 수학은 대수와 기하로 나누어지는데 기하는 도형 부분. 그다음 이제 대수는 이 도형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말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학 교과를 보면 도형 부분은 좀 쉬워요. 도형 부분은 말하는 기하 부분은 좀 쉽고 수와 연산 방정식 이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가면 이 기하가 좀 더 이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하라는 말 뜻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하는 원래 이 지오메트리랍니다. 지오메트리를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땅의 넓이를 측정하다, 땅을 측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땅을 측량했을까요? 이 기하 도형이 사용된 건 이 역사적으로 이 땅의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문명의 시작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흘렀다고 해요. 나일강이 흘렀는데 나일강의 범람, 홍수가 나서 나일강 주변에 이제 원래 강 주변은 비옥한 땅이 이렇게 있어요. 비옥한 땅이라는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이 물이 그 나일강 주변에 이를 덮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땅 주인이 이렇게 강가에 이제 이렇게 자기 땅을 이렇게 이제 그려두었어. 내 땅은 여기까지. 너 땅은 여기. 당신은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홍수가 나서 강물이 한번 범람을 하고 나면 그 자기 땅을 표시한 위치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 또 자기 땅을 측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자기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그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하학이 발달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적으로는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많죠. 그 높은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어떤 이 수학이 요구됐는데 그 때문에 이 기하학이 이 많은 역할을
또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클리드는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 이집트 근처에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클리드가 이야기한 이걸 이 첫 번째 순서로 이 잡은 까닭은 물론 이제 오래되었기도 한 이제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인물 중 있지만 이 과학이라는 건요, 이 공간을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공간, 과학의 공간. 그러면 이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두었는데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할 때 모든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수학적으로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 예, 뭐요? 점입니다. 점. 이 칠판이란 공간에요. 이 칠판이란 공간에 점이 이렇게 하나 딱 찍혀 있습니다. 자, 점이 없는 것과 점이 있는 공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점이 있는 공간과 이 점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점은 우리 메시지에게 위치를 알려요. 위치. 점이 저렇게 딱 찍히면 저 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가로, 세로. 자,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가 있으면 이 가로칸으로, 물론 중학교 가면 요 x, y 이렇게 하지만 가로축으로 1, 2, 3, 세로로 1, 2, 3, 여기에 점이 하나 딱 있다면 이 점은 가로 방향으로 2의 점, 세로 방향으로 3의 위치에 있는 점, 포인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GPS 알죠? GPS,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보면 GPS는 위성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그 GPS 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수학에서는 꼭지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위치 점이 생겼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점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두 개를 이으니까 무엇이 생겼나요? 점 두 개를 이으니까 뭐가 생겼죠? 예, 선이 생겼습니다. 선. 점은 포인트, 선, 라인. 선이 생겼습니다. 점 두 개를 이으니까 선이 생겼다. 자, 이제 점점 여러분들도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수학 도형 단원에서 점, 선,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죠? 네, 잘 보세요. 점을 하나 더 찍습니다. 자, 이 점들을 또 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생겼죠? 선이 만나서 무엇이 생겼나요? 선이 만나서 면이 생겼습니다. 면, 평면. 자, 정리합니다. 점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됩니다. 선이 모이면 뭐가 된다? 이 면이 됩니다. 면이 되면 드디어 이 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선은 뭡니까?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뭔가 값이 생겼어요. 값. 점은 값이 없어요. 점은 값이 없습니다. 점들이 모이면 선이 생기고, 선은 이 길이라는 이 값이 생겼습니다. 크기. 이 선들이 모여서 면이 생기게 되면 면이라는 뭐가? 면적, 넓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면적, 넓이를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볼까요?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면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자, 이 면들을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쌓아 올렸습니다. 면들을 쌓아 올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쭉 쌓아 올리니까 이런 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입체. 자, 면이 쭉 쌓여서 입체가 되고, 이 평면이 쭉 올라가면 뭐가 생긴다? 부피가 만들어졌습니다. 부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기하학을 이 유클리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차원, 공간의 문제입니다. 자, 1차원, 면적 2차원, 입체는 3차원. 여러분들 3D, 2D 이런 거 보여요. 2D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평면이란 스크린에서 나오는 이 볼 수 있는 영화. 3D 입체 영화는 안경을 끼면 입체적으로 3D, 이 디멘션은 차원이라는 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프린터도 보세요. 프린터도 보면 여기 이렇게 종이에 나오는 프린터는 그냥 프린터. 3D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프린터를 3D 프린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공간에 대한 이해를 이 유클리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 하는 거고, 이 KFC에서 과학자 따라잡기 첫 번째 시간을 유클리드로 잡은 이유도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과학의 이 덩식입니다. 덩식. 자, 3 더하기 2는 5. 맞죠?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은 같다. 자, 이 과학에도 여러 가지 공식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등식이 뉴턴의 F는 m 곱하기 a라는 게 있어요. 힘은 매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자, 이쪽과 이쪽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힘도 커진다. 다음에 뉴턴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가속도, 속도가 세면 빠르면 빠를수록 이 힘도 커진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과학에 대한 방정식. 또 하나 더 있죠. E는 mc 스퀘어. 원래 곱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인슈타인 말한 거죠.
에너지는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게 빛의 속도니까 요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수학, 이 유클리드를 처음 이해해야 할 필요. 이 공간과 이 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 첫 번째 이 인물 유클리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또 만들기 활동이 나옵니다. 만들기 활동이 또 이 유클리드의 공리 5가지가 나옵니다. 공리라는 말 뜻은 표준적으로 이건 확실히 맞다. 이건 맞다고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들면 평행선, 평행하는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이나 풍선으로 활동하는 게 나옵니다. 그건 이 유클리드가 말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유클리드가 말한 이 공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 요 세 각 A, B, C가 있다면 각 A, B, C의 합은 뭐라고 유클리드가 말했나요? 네, 180도입니다. 자, 실제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공 있죠, 공이 있으면 요 구입니다. 구. 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 북극점 적도가 있어요. 한 점 요 세 점을 요렇게 연결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게 180도가 될까요? 180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비유클리드입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으니까 니어팟에 가서 하나하나씩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보고 학습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에드위드로 항상 올려주시고 또 이 영상도 선생님이 이제 다시 볼 수 있도록 니어팟에 가면 이 연결이 되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첫 시간 이 유클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니어팟을 통해서 학습하고 줌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때 잘 또 궁금한 점들 또 여러분이 생각한 창의적인 생각들도 함께 선생님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과학자 따라잡기 첫 번째 유클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